저기부터 제 소개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저는 여기 입시연구소장 정성민이고 수학을 지금 올해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 수학 수리논술 강사였는데 그 전에 2014년 15년 이쯤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미래탐구라는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하다가 수학 강의가 사정상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하는 수학 수업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수리논술 강의를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수학 강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을 받은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중학생 예비 고1 대상으로 해서 이미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좀 학년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몇 학년이에요? 예? 예비 고1. 고2? 예비 고3. 다 있다, 그지?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다 있네요, 올해. 고1부터 고3까지 다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이 세 이제 학년에 다 이제 공통으로 이제 뭐 필요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뭐 고3들은 이제 미적분 관련된 거를 처음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 아니면 기하나 뭐 확통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예비 고1은 아무래도 이제 선행했던 것 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본인이 내신을 위해서 해나가야 될 것들, 이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학을 공부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예비 고2는 이미 이제 1학년 때 한번 겪어봤을 거고,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또 이제 필요로 하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이제 바로잡을지, 이제 그걸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전반에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먼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 제가 이제 학생들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 학습관에 이제 와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혼자 공부를 좀 자기 자습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업을 듣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저는 컨설팅을 하거든요. 컨설팅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요즘 특히나 이제 학습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학습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시간표를 쫙 깔아놓고 그 이제 시간표대로 수업을 이제 차곡차곡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듣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실력이 쌓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부모가 많고요. 학생들도 그 못지않게 많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공부는 되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외롭게 혼자 하는 게 공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를 듣고 깨우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깨우치지 않아요. 듣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하나의 정보나 지식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정보나 지식이 내 깨우침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깨우치려고 하면은 곱씹어야죠. 혼자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장 이제 효율적인 공부는 수업을 안 듣고 하는 공부다, 혼자 하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수업을 왜 듣냐? 수업 듣는 게 공부가 아니라면, 이제 혼자 공부했을 때 그 깨우침을 얻는 데 필요한 정보가 내 머릿속에 이제 잘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걸 체계적으로 해설해 주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때 정보를 좀 더 편안하게 쌓는 과정이에요. 이게 편안하게 정보를 쌓는 과정 외에 내가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먼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 수강이겠죠, 강의. 강의 수강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뭐 수학 강사가 저딴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예비 고1이면 3년 동안, 예비 고2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예비 고3이면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크게 명심해야 될 사항이에요. 내가 불필요한 얘기들을 이제 듣고 있는 순간, 이제 그때는 이제 내 시간이 이제 뺏기는 거고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이제 그 대형 강의들, 이런 수업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강을 할 때 내가 굳이 저걸 들어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들로 채워진 내용이 거의 한 7, 80%가 됩니다. 아마 한 20% 정도가 내가 그 강의에 들어가서 이 강의에 들어와서 내가 저 정보를 습득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죠. 그 20%를 듣자고 내가 들어가서 그걸 계속 앉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어리석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 수강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있죠. 그냥 혼자 책 들여다 보면은 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강의를 들어야죠. 그때는 어떻게 들어라?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 강의 중에서도 현장 강의를 최소한으로 또 수강을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낭비가 많죠. 이동을 해서 앉아서 듣고 다시 나와서 그걸 또 복습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현장 강의에 오면은 현장 강의 참석자들한테만 이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모의고사를 배부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딴 소리 듣지 마세요. 그 자료 하나도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런 자료 본다고 수학 실력이 더 느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료가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만들어주는 건 결코 아니니까 이런 현장 강의는 최소한으로 수강을 하되, 특히 이 현장 강의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대형 강의예요. 막 학생들 100명씩 200명씩 몰아놓고 이런 강의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좀 속된 말로 아예 듣지 마라. 그런 강의는 쓰레기 강의다,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아예 강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강의를 하는 강사들은. 뭐냐 그거는 이제 굉장히 분업화된 엔터테인먼트 체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강사는 위에 올라와서 쇼를 하고 내려가죠. 문제풀이 쇼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풀이 쇼에 필요한 대본들을 연구원들이 써주죠. 굉장히 근데 자료의 질은 좋죠. 그건 이제 누가 활용하는 강의냐면은, 당연히 이제 모든 강의들을 거의 내가 모든 수학적인 내용들을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나는 이제 수학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은 그런 강의를 들어볼 만은 해요. 그것도 이제 기초적인 강의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제 내가 처음부터 그걸 배우는 단계에서 그 강의를 들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강의, 특히 현장 강의 중에서도 대형 강의 수강을 아주 최소한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아까운 시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혼자 수학 공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면은 내가 도대체 뭘 활용해야 되는가, 이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강의를 내가 수강하겠다라고 하면 인터넷 강의를 들으세요. 인강 수강을 권장을 합니다. 인강을 수강하라 이렇게 쓸게요. 이 사람이죠. 사람이 싫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대형 현장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인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강의를 듣겠다라고 하면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하세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 좋은 게 뭐냐면 불필요한 부분을 건너뛸 수가 있죠. 이건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이다, 이거 굳이 이제 이 내용을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건너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수학 강의 이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속도가 빠르죠. 꽤 빠른 편이에요, 저는 말하는 속도가. 그래서 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줬던 이 별명이 따발총이었어요. 다다다다다다 설명을 빨리 한다고. 제 성질이 급해갖고 수학 문제 풀어줄 때 엄청 빨리 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이렇게 인터넷 강의 하는 거, 이제 선생님들이 수학 강의 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막 속이 터지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천천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 페이스대로 설명을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또 이제 일정 수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페이스가 너무 이제 나한테는 이제 느리게 느껴지는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좋은 건 뭐냐면 인터넷 강의는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봉기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쌤인데, 그 쌤이 이제 수학 영상 찍어 놓은 걸 자주 봐요, 저는. 제 강의할 때 참고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수학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적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선생님인데, 지금 영상이 촬영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얼굴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상당히 강의도 잘하고 내용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내가 그분 강의를 1.75배속으로 틀어놓고 봐요. 그러니까 한 문제 딱 푸는 영상이 나오면 1.75배속으로 틀어서 이제 그걸 보거든요. 근데 그걸 1배속으로 틀어놓으면은 막 이렇게 우와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느리다고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을 그런 속도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인터넷 강의는 자기의 이제 페이스에 맞게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스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게 단점도 있죠. 인터넷 강의는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완강률이 떨어지죠. 이거 아마 이제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이제 수강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듣지도 못하고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뭐 학습관에 와서 그 강의를 만약 듣는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걸 권합니다. 여기 공부하다가 또 나가서 수강하고 와서 또 공부하고 이런 번거로움은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라는 거고, 근데 나는 진짜 인터넷 강의 들어갔고는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이 강의 자체에 뭐 거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학생이면은 그냥 과외를 받으세요. 과외를 받으세요. 그냥 대학생 과외를 받으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대학생 형아나 누나한테 아니면 언니나 오빠한테 강의를 받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뭘 위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 관리를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있어야 수학을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수학은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에요. 그게 그냥 한번 보고 이해하는 건 좋은 건데, 내가 제대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해내야 될 것들이 너무 이제 산적해서 많거든요. 많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센 수학 있죠. 처음 수학 이제 개념 공부할 때 처음 수학 공부할 때 보는 책 중에 책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센 수학 3단계 교재, 그 처음 볼 때 3단계 문제를, 스텝 3 문제를 하나도 답을 안 보고 내가 다 그냥 풀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왜냐면 처음 공부했는데 3단계 안 풀린다? 그럼 건너뛰어야죠. 2단계까지 쭉 풀고 끝까지 갔다 또 돌아와서 2단계까지 풀고 또 3단계를 보는데 또 뭔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또 가야죠. 능숙하지 않다고 하면은 끝까지. 또 돌아와서 세 번째 반복하고 네 번째부터 3단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손을 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쉽이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참을 거기에 시간을 쓰면서 고민을 해야 이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혼자서 앉아서 사색하고 생각해야 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 이런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강의에는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는 수학 강의 있죠.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느 과목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형 강의에는 뭐 어떤 컨텐츠가 많냐면은 이제 학생한테 꼭 필요해서 들어있어야 될 컨텐츠도 있지만, 이제 다른 강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는 컨텐츠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숙제 폭탄으로 날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돼. 이런 강의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겉보기에 현혹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에 현혹된다.
겉모습이 현혹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겉모습이 현혹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야 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강의 수강과 관련된 얘기인데, 두 번째가 이제 학습 자료와 관련된 얘기예요. 이 학습 자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심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보통 이제 12월에 이제 개강을 하죠. 1월 초에 이제 개강을 하는 강의도 있고, 3학년 강의 개강하고 나면은 그 강의의 강사들이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좀 잘 나간다는 강사들은 제 수업에는 제가 직접 제작한 모의고사를 매 시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 모의고사를 보고 그 채점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발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닌가요? 이제 보통 이제 그게 3월달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의고사가 시행이 되고, 나중에 이제 시즌 2, 시즌 3 넘어가게 되면 거의 모의고사로 수업을 도배를 해버리죠. 얼핏 듣기에 이제 수학 과목도 그렇고 국어 과목도 그렇고, 아, 그래.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 내가 수학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올시답니다. 시험 볼 때 실력이 많이 늘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기초를 쌓은 후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이제 모의고사 욕심에 뭐 나중에 한번 서바이벌 자료도 봐야 될 것 같고, 그죠? 뭐 강기원 선생님 자료 내가 다 받아봐야 될 것 같고, 그 엄청 수준 높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꼭 봐야 될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창무 선생님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거 다 풀어봐야 될 것 같고, K 모의고사도 다 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강박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망조가 드는 겁니다. 필요하죠. 그런 컨텐츠들이 필요한데, 그 컨텐츠들이 필요한 학생들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한정적인 학생 부류에 내가 낄 수가 있느냐, 내가 거기 들어있느냐, 이거를 이제 심각하게 반성을 해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료 욕심을 버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학습 자료. 학습 자료를 자료의 양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고1 물어보자. 이름이 뭐예요, 학생? 김민찬 학생은 수학 선행을 했겠죠? 어디까지 했어요? 수학 상하다 공부했지? 수원은 공부하고 왔나? 하고 있어요? 그럼 자 봅시다. 수학 상은 충분히 공부했어요? 한 것 같다. 그럼 뭐 공부했는지 한번 말해봐요. 아니, 수학 상은 어느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집? 뭘 봤다고? RPM, 센, 마플 시너지 봤어요? 마플 교과서 봤어요? 둘 다 봤어요? 정석도 봤고. 그럼 처음에 본 게 뭐예요? 처음 시작할 때. 수학상 들어가면 강정식.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책부터 시작했냐고. RPM부터 시작했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RPM 정석도 봤고, 실력 정석 봤어요? 기본 정석 봤어요? 둘 다 봤어요. 기본 정석, 실력 정석 다 봤고, 뭐야, 이게 신선인가? 거의 시간을 늘리는 스킬이 있는 사람인가? RPM, 센수화 맞나? 그리고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
이미 이제 수학 상에 대해서만 6권을 공부했다는 뜻이다, 그지?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지금 마플 시너지라는 책이 이제 유형서입니다, 그죠? 대부분의 유형의 문제들이 다 나오는 책인데, 이제 그 책 스텝 3에 있는 문제 지금 아무거나 탁 던져줬을 때 나는 무슨 문제가 나오든 척척 다 풀어낼 수 있다. OX, X지.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냥 많이 보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치, 많이 보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나? 왜 그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제 상태 보면 많이 봐도 왜 공부를 잘 못하나? 수학 실력이 썩 좋지 않은 것 같나? 그건 아닌데 어. 그러니까 문제 어. 그것이 좀 있어요. 군데군데 빈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쵸,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기본서에 해당하는 책과 유형서에 해당하는 책, 심화 문제집에 해당하는 책, 이런 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한마디 툭 던졌는데 마플 시너지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보는 책이잖아요, 그죠? 내신 고쟁이라. 이제 그 책에 있는 뒤에 스텝 3 문제 몇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많아봐야 한 15문제. 이제 그 정도 되는 문제들이 거기에 수록이 돼 있는데, 그 문제들 던져줬을 때 완벽하게 내가 다 이해를 하고 풀고 있느냐. 이제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책 때 많이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굳이 이제 그렇게 풀었을 때 실력이 많이 느느냐.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수학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수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수학 공부를 8살 때부터 올해 이제 48살 때까지 했으니까 40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 40년을 공부한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전혀 아니오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 욕심을 부리라, 학습 자료를 최소화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많은 자료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쭉쭉 섭렵을 하기보다는, 섭렵한다는 건 잘 공부한다니까 섭렵이란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그걸 한 번씩 보는 것보다는 이제 최소한의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익혀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3 올라가는 사람이다. 그럼 뭘 봐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인강을 수강을 하든 현장 강의를 수강을 하든 이런 수강 형태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수강에서 나오는 자료 외에는 다른 건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걸로 불안하지, 그지? 과연 이 선생님 자료를 내가 이것만 공부해갖고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그럼 뭐하러 그 선생님 선택을 해요? 그죠? 나름 이제 대치동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강사들은 아마 자기 컨텐츠로서의 완결성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연구원을 써서든 아니면은 자기가 유능해서든 자료는 이 자료만 봐도 충분히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료 체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 체계를 따라가고 그것만 공부하면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더 볼 필요는 없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고3이다. 그럼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 1, 2학년 올라오면서 분명히 개념서들은 많이 봐뒀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념서에 대한 얘기를 건너뛴다라고 하면은 뭐 연계교재, 수능 특강이 있고 수능 완성이 있겠죠? 그리고 기출. 이거 외에 특별히 볼 게 있어요? 없죠? 모의고사? 뭐 해봐요, 그거를. 이건 반복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학습 자료를 최소화해서 공부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은 제1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학습 재료와 관련해서, 이건 방법이죠. 이거는 옆에 씁시다. 이거 공부 반복하고 가요. 방법 관련 얘기인데, 예, 반복하라는 거예요. 번호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반복하라는 거예요. 왜 반복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반복을 하는 거고, 능숙함을 기르기 위해서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마 수학을 좀 공부 잘 하는 학생한테 물어봐요. 수학 수능 망했을 때 왜 망한 거 같냐? 라고 물어보면, 매년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망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는 거 틀려서 실수했습니다.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과연 그게 실수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수학 시험을 보면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아, 이거 어디 풀어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제 못 풀어내는 문제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내신 시험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는 못할 거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공부를 하되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반복으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아는 거 틀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계산 실수를 한다든지 뭔가 착각해서 잘못 본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복을 하면 그 실수가 줄어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착각을 한다. 내가 판단 미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판단 미스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그럼 판단 미스를 안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판단을 안 하면 돼요.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면 된다고요. 자꾸 판단을 많이 판단을 해서 자꾸 뭔가를 진척을 시켜 나가니까 문제풀이의 프로세스에서 한 100이 있는데 이 중에 기계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70이고 나머지 30만 내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실수를 안 할 확률이 훨씬 크죠. 근데 내가 한 20 정도만 기계적으로 딱 처리를 한 다음에 80 정도를 내가 계산하면서도 판단하고 판단으로 가게 되면은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그거를 능숙하게 숙지를 하고 거의 다 외운다고 얘기를 하죠. 수학은 이제 암기 과목이 아니지만 수학 시험은 암기를 해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해서 능숙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판단할 여지들을 거의 한 90 이상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실수를 거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반복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 다만 혼자 공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가장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강의를 선택을 하고 그 두 번째로 그 강의를 통해서 나오는 학습 자료라든지 혼자 공부했을 때 내가 필요한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반복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이 큰 틀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가야 될 이런 학습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안에서 이제 무슨 문제집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 얘기가 있는데 그 10개, 7개의 자료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7개의 자료를 한 번씩 보지 말고 한 자료를 7번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묘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권하는 게 뭐냐면 유형서 한 권, 그 다음에 개념서 한 권, 유형서 한 권, 그 다음에 심화 문제집 한 권. 학년별로 그렇게 하나씩 3권씩만 풀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혼자 공부할 때. 그러면 개념서에 해당하는 거, 뭐 개념 원리나 수학 정석이나 아니면 센 이런 책들인데 아니면 마플 교과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책 중에 한 권을 내가 확실히 봤다. 두 번째로 유형서에 해당하는 거는 뭐 자이스토리도 있고 마플 시너지도 있고 내신 고쟁이도 있겠죠. 그럼 이런 책 중에 내가 확실히 또 한 권을 봤다. 그리고 심화 문제집 올림포스 고란도, 블랙라벨, 1등급 수학, 하이엔드, TOT 이런 수학들이 있죠. 1, 2학년 때 공부하는 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확실히 봤다. 자, 요 3권, 1년에 요 3권. 그죠? 뭐 6권이겠죠? 수상 3권, 수화 3권. 그 다음에 수원 3권, 수투 3권.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거를 확실하게 공부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봐요. 수능을 봐요.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다는컨대, 제가 다는컨대, 그 정도만 공부하고 수능 보면은 84점, 88점은 나옵니다. 많이 틀려야 3, 4개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면은 수학 미적분에서 88 받으면 1등급이죠. 그러니까 1, 2학년 때 제대로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3학년 때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 단순한 그 작업을 제대로 한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잘 못 들죠. 이것저것 보는 거는 많고 하고 싶고 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제대로 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학 공부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해야 되는 그 가지수, 일의 가지수는 매우 단순해요. 굉장히 이제 학습 자료의 양을 줄여갖고 반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고1은 고1, 고2는 고2, 고3은 고3답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고3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텐데, 방금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기초를 제대로 닦고 올라온 사람이라면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이런 사람이면 바로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안선 풀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기출 문제만 반복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요. 뭐 수시로 이제 가기 때문에 수능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많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수능도 욕심을 많이 부린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기출 문제 그냥 수업 수강도 하지 말라 그래요. 수강하려 그러면 뭐 현우진 선생의 수분감 이런 거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EBS 또 수능 EBS 들어가면, 혹은 메가스터디인데 들어가면은 이제 수능 기출 문제 풀이는 다 해놨잖아요. 뭐 실제로 또 이제 뉴런이나 뭐 대부분의 이제 그 아주 유명하다는 선생님들 강의에 나오는 컨텐츠들이 기출 문제예요. 알고 있죠, 봐서.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우진 선생님이. 그치, 뉴런의 내용들은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시냅스, 그 워크북이죠, 그죠? 시냅스에 나오는 문제는 전부 다 우리 연구원들이 우리가 개발한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발은 무슨 개발? 숫자만 바꿔놓은 건데. 그것도 개발은 개발이다, 그죠? 숫자 맞춰서 풀이도 이제 바꿔야 되고 하니까 개발이지 뭐. 왜? 저작권 주장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개발의 그 어떤 범죄에 들어가는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를 뭐 아주 이제 뭐 생각의 어떤 방향을 바꿔갖고 아주 전향적인 풀이가 필요한 그런 문제들로 꽉 시냅스를 채워놨다, 그럼 박수를 쳐줘야지. 예, 그런 교재는 아닙니다. 그럼 시냅스 교재를 대체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냥 기출 문제 풀면 돼요. 똑같아요. 그거 그냥 변형시켜 놓은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기출문제 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출문제 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모의고사반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9월 3학년이면 9월 10월 되면 이제 모의고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 2학년 때 그렇게 제대로 하고 올라온 학생이라면은, 그러니까 1, 2학년 학습이 이 첫 번째 학생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1, 2학년. 이런 유형의 학생이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학원 강의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몇 월까지? 8월까지. 8월 말까지 뭘 하냐면은 기출문제 5번 반복해서 푸세요. 그리고 9, 10월에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는데, 이것도 이제 강의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의고사 나중에 한번 허망학과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 보면 3시간 수업 중에서 2시간 모의고사 보고, 그 2시간가량 모의고사 보고, 그 중에 3문제 정도 풀어보고 끝납니다. 3문제 풀면 몇 번 문제 푸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끝나요. 풀어주지도 않아요. 뭐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이 모의고사 강의에서 가르쳐 준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긴장감 있게 학생들 쫙 모여서, 시대인지 가면 100명 넘게 모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강의만 개설했다면 100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앉아갖고 범상치 않은 인간들이 모여서 샤각샤각 문제를 풀고 있네? 거기 들어가서 긴장감 있게 실전 연습을 하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 장을 제공하는 수업이 별로 없죠. 그 의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보면 돼요. 근데 이 학생들 중에 예외적인 학생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학생이. 누구냐? 나는 꼭 인문계열은 나는 반드시 서울대 경영경제
경영, 경제, 정외, 자전, 언론, 심리 이런 학과들을 나는 꼭 진학해야겠다. 합격해야겠다. 정시로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자연계열은 나는 꼭 의치한약을 가야겠다. 이런 학생들은 좀 예외입니다. 이 친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 학생들은 최상위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학원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시중의 문제집이나 그 어떤 자료들을 쳐다보더라도 이제 안 나옵니다.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기출문제나 1, 2학년 때 쌓아온 그 기본적인 자료들만 잘 공부를 해도 몇 점을 받을 수 있다고요? 88점까지는 가능해요. 92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근데 반드시 96점, 100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의대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서울대 경영대 가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원의 심화 강의를 수강을 합니다. 이건 반드시 현장 강의를 해야 되겠죠. 현장 강의가 필요하죠. 왜냐면 인강에서 이런 거 안 해요. 이것도 대형 강의는 아니죠. 요즘 이제 이게 대형 강의로 이 내용을 가지고 뜨는 사람이 2명이 있었죠. 이런 내용으로 뜬 사람이. 최초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창문 선생님이죠. 그분 모의고사반트, 그분 수업 들어가면은 도저히 문제를 풀어서, 못 풀어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해서 튕겨져 나오는 학생들이 많았죠. 지금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대인재의 강기현 선생님이죠. 그분 수업 다 이제 좀 유명해져서 너도 나도 듣겠다고 줄을 서갖고 들어가는데 한 주 수업 듣고 나면은 우수수수수 빠져나가요. 대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또 확 채워졌다가 우르륵 확 우르륵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게 필요라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심화 강의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가야 되겠죠. 이 친구들은 누구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의치 한약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92점까지만 수학은 받으면 돼요. 올 수능이면 96점까지 받았어야 되겠죠. 근데 올 수능 쉬웠기 때문에 96 받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 96 이상 꼭 받아야 되는 학생은 누구냐면은 이제 평상시에는 메이저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 메이저 의대가 어디예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는 이제 메이저 의대에서 점점 이제 삭제돼 가고 있죠. 울산에서 6년을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고려대, 뭐 울산대까지, 혹은 경희대까지, 뭐 여기까지 이제 해당하겠네요.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까지 인서울 안에 있는 의대를 나는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이런 강의를 찾아 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학생들은 이제 3학년을 뭘로 보내야 되냐면은 1, 2학년 때까지 이미 이제 내 수학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고 3학년에 올라와서는 불과 그 두세 문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 거예요. 킬러 문제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그 한두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노력을 3학년 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굉장한 바보짓이죠, 그거는. 맞죠? 그걸 해야 되는 학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 이전 단계를 해놓지도 않고 거기에 이제 시간을 쏟아붓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데 그거는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뭐랑도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본인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져야 될 이제 진학에 대한 목표의식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학년이 끝난 단계에서 기본적인 수학 내용도 내가 내 머릿속에 자리가 안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근데 내가 3학년 때 공부를 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야겠다. 수능을 봐서 정시로.
이런 목표를 삼는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가,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죠. 거의 초인적인 노력을 해서, 남들이 이제 한 3년간 혹은 2년간 하는 그 노력을 1년 동안 다 쏟아부어서 진학에 성공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망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목표를 현실화하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학생은, 그쵸. 1, 2학년 때 충분한 기초가 닦여 있는 학생이라면 그냥 이 작업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닌 학생도 있겠죠. 이런 학생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뭐겠어요? 수강 트랙을 타고 있는 학생이다. 학원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하면은, 뭘 하면 되냐면은, 수강하고 있는 강의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를 몇 월까지? 8월 말까지. 예전에 이제 5번 반복해서 공부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5번 반복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강의 자료가 워낙 많아서 요즘에는. 이게 3번 반복하라는 말이 뭐냐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외롭고 지난하게 외로운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강의를 수강하고 그걸 한번 학습관에 와서 복습하는, 이걸로 이제 내 공부가 충분하다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굉장한 바보입니다. 내가 한번 학습하고 나면 공부를 한번 수강을 하고 수업을 듣고 그 수업한 부분까지 한번 공부를 끝내잖아요, 복습을. 그러면 그거 다시 오래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본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다시 보는데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누적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두 번째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를 듣고 나서는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해, 이 두 번째 강의를 복습을 해놓고 첫 번째 강의 거를 다시 한번 더 봐야 돼요. 복습하면서. 그리고 또 세 번째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 강의의 걸 복습을 완료를 당연히 그날 해야죠. 근데 그날 또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복습하면서 내가 체크해 놓거나 혹은 또 내가 거기서 더 봐야겠다 싶은 것들을 또 봐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가 쭉 내려가면 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튕기면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사이클이 끝났어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강을 수강한다라고 하면은 뭐 시발점 혹은 또 뉴런 이게 끝났어요. 왜 자꾸 이제 현우 선생님 강의를 듣냐면 그분 제일 인기도 많고 강의 잘하잖아요. 아마 학습 자료도 제일 좋을걸요? 우리나라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 뉴런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뉴런 강의 들을 때는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복습하면서 가야죠. 그럼 뉴런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드릴인가? 드릴로 넘어갔어요. 그럼 뉴런 던져놓고 안 보나? 아니죠. 드릴 할 때 뉴런을 또 봐야 돼요, 나는. 적어도 이제 그 학습 자료를 3번, 4번은 반복하고 내가 시험장에 간다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강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없는데요? 없죠. 현장 강의 앉아갖고 3시간, 4시간 들어도 될 강의, 들어도 될 말, 뭐 들을 필요도 없는 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떠드는 거 듣고 있으면 참담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3번을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되냐면은 이 과정에 들어가면 되죠. 여기 들어가면 돼요. 모의고사분을 수강을 하면 돼요. 이외에 뭘 해야 됩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외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강 트랙이 아니라 독학 트랙을 타는 학생. 자기주도 트랙이라고 할까? 이 학생은 아까 얘기했죠?
수특, 8월 말까지 수특, 수완, 기출 이것을 몇 번? 3번 반복을 하세요. 여기랑 다르죠? 여기는 아까 기출 문제만 풀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수특, 수완을 봐야 됩니다. 3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학생도 어디로 가면 되냐? 일로 가면 됩니다. 어디부터? 9월에서 10월 달에는. 이렇게만 하면 몇 점이 보장되냐면 92점까지는 아마 점수가 보장이 될 겁니다. 1등급 받는다는 얘기죠. 전부예요, 고3 때. 이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누구 선생님 강의 자료가 좋대더라, 누구 선생님 강의 자료가 좋대더라, 이렇게 막 다니는 학생을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이에나들이라고 불러요. 대치동 하이에나라고 그래요. 이제 막 고기 찾아서 막 누가 던져놓은 고기 잡으러 고기 찾아서 막 떠돌아다니는 그딴 짓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요게 이제 고3들이 해야 될 전부입니다. 네, 요게. 그러면 이제 고1, 2랑 고3 중에서 이제 미적분을 내가 처음 시작한다. 혹은 확통을 처음 시작한다. 기하를 처음 시작한다. 이런 이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학생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해도 되고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단계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고1부터 고3까지 다 해당을 하겠죠. 고3은 고1은 당연히 이제 수학 상하고 하 중심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2는 수학 1, 2 중심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이때 확통을 이제 수강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학교에서는 확통도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학, 기하, 확통 중심으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적분학 처음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3학년 올라와서. 그런 사람 꽤 있을걸요? 내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점검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물론 이제 요 학생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학생처럼 이제 상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학습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단단하게 내 학습을 챙겨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부분을 체크하고 가세요. 그럼 처음 시작이 있겠죠. 저거는 시작, 그리고 다지기, 그리고 마무리. 이 3단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단계에서 보는 책이 보통 개념서죠. 여기는 유형서. 심하네. 이 단계로 그냥 다 가면 돼요. 근데 왠지 3학년 때 내가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개념서를 보고 있고, 혹은 또 유형서에 해당하는 문제집을 보고 있고, 막 심화서에 해당하는 마치 이제 고1이나 고2가 봐야 될 그런 문제집들을 보고 있으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옵셔널 하지만, 요거는 옵셔널 해요. 옵셔널 하지만 이 두 개는 그냥 해 나가는 게 좋죠. 아니면은 요거만 해도 이제 상관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념서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개념서를 많이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센. 제일 많이 보죠. 그리고 정서. 그리고 넣기 그렇지만 그래도 예의상 넣어야 될 책이 이제 수학의 바이블. 왜냐면 이거 우리 학원의 원장님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줄거놓고. 뭐 있어요? 마플 교과서 많죠. 뭐 개념 원리도 있어요. 그죠?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보기 싫다. 개념서라고 써놨죠?
이 개념서라고 써놨기 때문에 개념서는 개념을 공부하는 걸로 충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정석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센 수학도 좋은데 이걸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에 개념 설명이 나오죠. 개념 해설이 나오고 그 다음이 유제, 예제 유제, 그리고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 책은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연습 문제? 아깝잖아요. 그죠? 왠지 찜찜하고 냅두면 뭔가 공부 안 한 것 같은 그런 아주 찜찜한 뒤끝이 이상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하고 넘어오면 여기서 다 있어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 책 안에. 안 해도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공부합니까? 보세요. 정석의 앞부분에 개념 해설을 보고 예제, 유제, 예제, 유제, 예제, 유제, 예제, 유제 푼단 말이에요. 그거 한 달은 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많이 걸리면 2시간. 쉬워요. 보통 예제 보고 잘 못 풀면 밑에 새들 나와 있는 거 보지 않아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슷한 문제로 유사한 문제라고 해서 유제잖아요. 유사한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면 아 익혔구나. 자 뒤로 또 그 한 단계로 풀어보는 게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은 그 20분 공부하고 쭉쭉쭉 공부하고 보는 게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보통 통상 한 단원에. 그거 풀고 나면 6개 정도 풀면은 한 1시간? 많이 걸려야 2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풀고 연습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이게 연습 문제를 공부할 때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수학을 공부할 때 이런 패턴으로 내 수학 공부의 흐름이 흘러가야 돼요.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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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다. 포즈가 생기죠. 이 하는 단계가 내가 좀 풀기 벅찬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또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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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재밌죠. 왜? 상당히 이제 내가 공부를 할 만한 와중에 도전적인 문제까지 하나씩 가끔 껴 있으니까. 근데 연습 문제에 가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풀자마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기 싫어지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 풀어보는 거는. 그냥 풀지 마세요. 이거 풀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정석을 개념 해설 유제 보면서 끝까지 다 가요. 미적분학을. 아니면 수학 상을, 수학 하든, 수 1, 2를. 갔다가, 그 다음 어떡하냐? 다시 돌아와요. 또 그렇게 가서 또 끝까지 봐요. 또 돌아와서 또 끝까지 봐요. 또 돌아와서 또 끝까지 봐요. 그거를 3번에서 5번 반복을 하세요. 그럼 얼마 걸리냐? 그 시간이. 오래 걸려야, 보름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3번 정도 반복. 20일도 안 걸려요. 보름이면 충분한 2주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연습 문제 빼고 이게 다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야 되냐? 진짜 미련이 많은 사람이면 푸세요. 근데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풀지 마요. 그리고 어디에 넘어가냐면 일로 넘어가세요. 유형서로. 유형서 넘어가면 뭐 있어요? 고쟁이, 시너지, 마플 시너지, 뭐 자이스토리 이런 유형서들이 있죠. 물론 자이스토리는 기출 중심의 유형서이긴 한데 대부분 기출이에요. 그럼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 책도 이제 스텝이 1, 2, 3단계 3개가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어요. 1단계 뭐냐? 여기 나와 있던 이 개념에서 예제 부분을 복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습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이거 전부 그냥 쉽게 다 풀립니다. 처음에 풀 때 그냥 쭉 풀고 끝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거를 조금 심화시킨 문제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메인이죠. 요 2단계가 메인이고 3단계는 심화서에 가야 될 내용인데 여기 미리 들어와 있는 거죠. 굳이 이거 풀 필요 없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해서 끝까지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는 1단계 문제 풀지 마세요. 체크해 놓은 것만 풀고 2단계 문제만 계속 반복을 하세요. 3번, 4번, 5번. 좋네. 그 3단계 문제는 어떡하냐? 꼭 여기서 풀어야겠다 생각하는 학생이 풀되 제 개인적으로는 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빼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심화서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화서에서 심화서 뭐 있어요? 올림퍼스 고난도.
그 다음에 블랙라벨 1등급 수학. 또 뭐 TOT, 최강 TOT인가요? 그리고 하이엔드 이런 수학들이 있죠. 뭐 이런 문제집이 이제 있을 텐데 이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만 골라서 여기도 이제 블랙라벨을 예를 들면 1단계, 2단계, 3단계 문제가 있는데 여기 1단계 문제는 여기 2단계 복습하는 거예요. 아마 2단계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최강 문제고 이건 수능형의 문제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기출로도 풀 수 있거든요. 이거 빼세요. 그럼 다 풀고 싶으면 풀되 이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요 두 개만 계속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애초에 쓰여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부를 하면 돼요. 여기 개념에 부합하는 부분을 공부하고 요거는 유형에 부합하는 공부를 하고 이거는 심화에 부합하는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옵션을 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건 기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요 다음 단계가 기출이잖아요.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단계가 기출 단계인데 이 기출 단계에서 이 내용은 요 뒤에 있는 이 내용은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걸 엮어놓은 부분을 풀게 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미적분. 아마 처음에 미적분 시작하는, 처음 시작 단계에 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아마 요까지만, 요 두 개만 계속 반복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오래 걸려야 한 달이에요. 한 달은 좀 무리겠다. 좀 보름 만에는 어려우니까. 오래 걸려야 50일이에요, 50일. 50일이면 보세요. 지금 1월이잖아요. 1월 중순이잖아요. 1월에 10일 정도 남았고, 2월 달에 30일. 그러니까 3월 초 정도 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미적분 유형까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하면 웬만큼 이제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잡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을 부려갖고, 막 강의를 난 체계적으로 들어야 수능 점수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뭐 강의를 수십 개 되는 강의를 계속 3시간씩 앉아갖고 듣고 있다? 너무 큰 시간 낭비예요. 그런 식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1학년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도 내가 수학 상하를 이런 단계로 체계적으로 다 풀어 나갔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1학년한테 이제 근데 하나 더 1학년만 권하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이 이 EBS 올림포스 고난도를 부계적으로 삼고 있거나 이걸 많이 참고를 합니다. 1학년들은 요거 반드시 심화서로 한 권 정도는 풀어두는 게 좋습니다. 뭐 고2도 곧 마찬가지겠죠. 고1, 2는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3학년 같은 경우는 수 1, 2부터 공부를 하겠죠. 지금부터. 그죠? 수 1, 2에서 1학년 때, 2학년 때 충분히 요 단계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은 기출문제 풀고 있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미적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월 중순쯤에 이제 요 단계가 끝나고 나면 미적도 이제 기출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수학 공부는 그닥 이제 많이 할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서 활용 단계하고 그 다음에 실전서로 가는 단계, 이 두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1, 2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3학년 가서 이 짓을 하지 말란 뜻이에요. 3학년 가서 이거 하고 있으면 자꾸 이제 내 수능을 위해서 다지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1, 2학년 때 이걸 체계적으로 많이 하고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집 많이 볼 생각하지 말고 딱 3권 혹은 2권만 선택해서 이것만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2권만 본다고 하면은 이제 1, 2학년들은 뭐 요거를 보지 말고 그냥 차라리 요 3단계 문제를 풀면 돼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유형서의 3단계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늘 할 얘기 이제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자기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목이고,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 수학은 더 해요, 그게.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늘려라, 그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내가 공부할 시간을 늘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지향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수강이에요. 수강을 하되 나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 수강을 하자, 꼭 필요한 유형으로 수강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사안들을 4가지를 써줬어요. 그죠? 수강을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현장 강의를 경계하는 거, 그 중에서도 대형 강의를 경계하는 거. 그래서 인강을 듣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효과적인 건 자기한테 맞는 이제 뭐 멘토 선생님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남들로부터 나한테 전해지는 그런 지식 전달의 시간을 아주 최소화시키고 혼자 공부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라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확보된 시간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냐면은 최소한의 자료 안에 반복적으로 쏟아붓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쏟아붓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반복되는 자료를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실전적인 수능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 혹은 내가 강의를 듣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내 수강하는 선생님한테서 나오는 자료 이외의 것들에는 절대로 이제 눈을 팔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딱 2권 혹은 좀 더 나아간다고 하면 난 실력이 좀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3권, 그거를 그 책이 이제 지필된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요걸 따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수학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내가 수학 선생님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뭐냐면 아마 수학은 그래도 이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시간을 들이면 확실하게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거든요. 점수가 진짜 안 오르는 과목이 있죠. 수학보다 더 오르지 않는 과목이 있죠. 국어. 혹시라도 국어에 에러 먹는 학생이 있으면 국어도 반복해야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국어를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국어도 예를 들어서 수학처럼 혼자 공부하는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이 3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5번 볼까요?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말이 반복이지, 수학은 그냥 다시 풀면은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식 써가는 과정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국어는 다르죠. 국어는 봤던 지문 또 읽고 풀었던 뻔한 문제 또 풀고 그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건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말이 쉬워서 반복이지 그 굉장히 반복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어도 그렇게 반복을 10번, 20번, 뭐 5번만 해도 되는데 저는 한 지문을 한 30번, 40번까지 읽어봤어요. 똑같은 문제를.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글의 구조가 보입니다. 글의 흐름이 그냥 느껴지고 왜 이 문제를 이 지문에서 냈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됩니다. 이제 그게 느껴지는 순간 국어가 쉬워지기 시작을 해요. 저한테 이제 수학 선생이지만 국어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컨설팅에서 물어보곤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강의실도 덥고 아침에 엄청 춥죠 오늘, 그죠? 그래서 이제 강의실 굉장히 이제 덥게 이제 이렇게 난방을 해놓은 것 같은데 좀 꾸벅꾸벅 졸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 얘기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올 1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